안녕하세요. 논술강사 이모일입니다. 시간들이 다들 어머님도 바쁘시고 저희도 20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설명회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오셨으면은 한 가지 정보는 확실히 알고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원래 큰 타이틀은 육모 잔치는 끝났다였습니다. 6월이 끝났죠. 그러면 이제 움직여야 될 시간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움직이셔야 될지에 대해서 큰 주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조금 드릴게요. 저는 미래탐구하고 두각하고 항림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4개 학원을 강의하고 있고요. 가장 모든 학원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 어머님들의 신뢰를 받고 있어요. 어, 이렇게 올라가기도 쉽지 않았지만은 유지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되게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 게 논술이면은 엄청 뭐 5명, 3명 소규모로 진행해야 되지 않냐라고 많이 말씀도 해주세요. 근데 저는 참고로 작은 반이 없습니다. 저는 인원이 다 많아요. 근데 인원이 처음에는 적었어요. 처음 강의 시작했을 때 19년 전에 2명이었습니다. 왜 2명이었냐면은 딱 그 정도 캐파였거든요. 그리고 그 2명한테 지금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은 잘 못 가르쳤거든요. 그땐 2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한 명 한 명 붙이면은 되게 쉬워요. 한 명 붙이면 그 녀석이 친구 보내주고 동생 보내주고 후배 보내주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점점 늘어나서 지금은 모든 학원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고 또 제가 아이들하고 상담하면서 요즘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제가 딱 4단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요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판단은 지금 육모는 끝났고 지금은 고민의 시점이 됐죠. 판단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논술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게 많습니다. 엄청 많은 거 아시죠? 이거 여기까지 넘게 될 수 있어요. 논술은요, 시간 들고요. 피곤하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쓰면 글 쓰면 갈굼 당하죠. 그리고 돈 들고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애가 논술에 재능이 있는지도 불확실하죠. 글짓기도 못하는 거고 심지어는 국어도 못해요. 이런 애를 갖다가 논술을 굳이 시켜야 되는지 이미 다른 전형도 잘 못하는데 굳이 논술을 해야 되나라고 엄청나게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반면에 논술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정말 딱 하나예요. 왜 해야 되는 거냐면요. 내신이 안 좋거든요. 내신으로 학생부로 6장을 쓰는 게 예쁘게 나온다면은 논술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수시에서 원하는 대학이 있어요. 수시에서 내가 이 선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그 선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남은 기말고사에서 원하는 만큼 올리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시 6장이 학생부가 예쁘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내가 원하는 대학 가기 위해서는 논술은 사실은 굉장히 필수적인 전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논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겠다. 이 큰 줄기가 잡히면은 나머지 걱정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굉장히 부차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큰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논술 4시간 하거든요. 저 딱 4시간 해요. 4시간 외에는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왜냐면 우리 애들이 할 게 엄청 많아요. 우리 애들은요. 저희 반 애들 보면은 평균적으로 수학은 4.5등급이고 그다음에 국어 영어 조금 난 것 같네요. 아주 잘하진 않습니다. 얘네들이 국어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거든요. 할 게 엄청 많아요. 얘네한테 집에 가서 논술 숙제하라고 내주지 않습니다. 숙제 저 수업 시간에 다 합니다. 4시간 안에 강의하고 글 쓰고 첨삭하고 모든 거 다 하는 거예요. 테스트까지 다 가능합니다. 엄청 밀도 있게 진행하면 가능하긴 하거든요. 4시간이 없어서 수시 6번의 기회를 갖다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재능도 많이 걱정하세요. 근데 제가 종종 여쭤보는 게 있어요. 어머님? 아이 수학 공부하고 있나요, 혹시요? 하고 있죠, 그쵸? 수학에 천부적 재능이 있던가요? 아, 네.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애들은 수학에 재능이 없어요. 근데 공부하죠, 그쵸? 근데 왜 재능도 없는 과목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죠? 재능이 없어도 공부하면 되거든요. 입시라는 게 뭐냐면요.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건 일반 전형이에요. 아이들은 수능할 때 수능에 재능이 있나 고민하지 않아요. 내신 재능이 있나 고민해 보셨나요? 중요하지 않거든요. 논술 똑같아요. 논술은요. 절대로 재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닌 겁니다. 논술은 대학이 진행하는 입학 설명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논술 출제위원장이 나옵니다.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논술 합격이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면 그 어떤 교수도 그 직계 재능을 말하는 건 본 적이 없어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그럼 합격이 가능합니다. 이게 모두가 일치된 견해가 되는 겁니다. 논술은요, 입시잖아요. 입시는요, 엄청 명료한 답이 있는 겁니다. 시험 끝나면은 정답이 나와요. 똑같으면 붙는 거고, 비슷하면은 추합이 되는 거고, 다르면 떨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논술이 편한 게, 다들 어머님들께서 논술이 아마 글짓기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근데 무슨 과목, 제가 지금 논술이라는 거 알고 계시지만, 제가 처음 본 학원에 가면은 저 아무도 논술을 안 보거든요. 저 어떤 과목 같으세요? 다수학이라 그래요. 다수학이라 그럽니다.
수학 아니에요 그러면 과학이라 그래요. 어. 저는 이과 나와서 전 고등학교 때 화학 올림피아드를 했습니다. 화학하고 그다음에 대학은 공대로 진학했다가 언론 쪽에 하고 싶었어요. 기자가 하고 싶어가지고 재수하면서 문과로 바꾼 케이스예요. 근데 수학이 되면 그러니까 사고 방식이 논리적 사고가 되면은요 논술은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그 짓기는 아니에요. 백일장도 아닌 거고 과거 시험도 아닌 겁니다. 명확한 지문이 있고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논술은요 자기 생각을 쓰면 바로 탈락이에요. 배경지식 쓰는 순간 탈락입니다. 모두가 지문 안에 들어있는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서 논리적으로 재구성해내는 문제예요. 10번 쓰면 잘할 수 있고요. 20번 쓰면 더 잘할 수 있고 100번 쓰면 정말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논술은 엄청 매력적이고 낭만적이고 멋진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입시의 하나에 불과하는 겁니다. 그냥 되게 단순해요. 많이 하면 잘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논술을 걱정도 되게 많으신 건데 요것보다는 지금 딱 하나예요. 그냥 수시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가기 위해서 지금 수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이 가늠이 될 겁니다. 만족스러운 논술은 필요 없는 거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는 수시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있지만 아주 예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가려면 논술은 좋은 시도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요. 시작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논술을 시작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언젠간 시작해요. 그리고 논술 지원자 중에 절반 이상은 수능 끝나고 논술 시작합니다. 11월 19일 수능 보잖아요. 그러면 19일 수능 보고 저녁에 참여와 반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20일부터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21일 날 시험 보러 가는 거죠. 대부분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입시에서 하루 공부하고 대학 가면은 만만한 전형은 존재하진 않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계속 미뤄요. 왜 시작을 못 하냐면요. 두 가지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근데 이 자료 한번 보시죠. 논술로 붙은 아이들이 언제 시작했나 자료가 있어요. 이거는 저희 반 아이들이 아니고 그냥 여기 대학이 공개한 자료입니다. 대학도 유튜브 채널 운영합니다. 보면은 붙은 애들 보시면요. 상위 대학으로 가면 갈수록 되게 명료합니다. 연대는요. 그냥 고2 겨울, 고2 겨울이고 성균관대는 고2 겨울방학, 이 학생은 그냥 고2였어요. 정확한 다른 기억하지 못합니다. 얘는 고3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전부 다 이렇게 빨리 시작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 같은 경우는 얘는 수능 이후에 시작했어요. 이런 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미워하는 이 친구가 있어요. 한양대 정보시스템 공부 안 하고 붙은 애.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 번도 풀지 않나요? 무례한 학생이었는데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없진 않지만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존재하긴 합니다. 보시다시피 뭐 8월에 온 친구들도 있고요. 3월에 온 친구들도 있고 여름방학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되게 단순해요. 오래 준비한 애들이 잘한다는 거죠. 이거는 국어도 마찬가지고 논술도 마찬가지고 감자캐기도 마찬가지고 십자수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하면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나중에 천천히 시작해서 운 좋으면 붙겠지라는 것보다는 일찍 시작한다고 분단 보장은 없어요. 늦게 한다고 떨어진다는 보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찍 시작하면은 그만큼 붙을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는 확정 게임이 아니고 우리는 확률 게임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실 때 저는 지금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육모 나왔죠. 성적은 안 나왔지만 그 같이 점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갈 길이 엄청 멀단 말이죠. 그럼 애들이 그 얘기하는 거죠. 시간이 없다 그래요. 4시간 뺄 시간이 없다고 하는 건데 그럼 제가 등급 물어보거든요. 제가 판단한 게 그렇습니다. 등급을 보면은요. 시간이 없을 수 없어요. 정말로 분초를 다쳐서 공부했으면 그 등급이 안 나오거든요. 시간이 없다고 말할 만한 등급을 가진 애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요. 우리 아이들 시간 없다고 하지만 정말 한번 되짚어 보시죠. 우리 애들이 일주일에 4시간 수시에 투자할 만큼 시간이 없진 않거든요.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가지고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은 가장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는 게 학교가 보여주는 통계 자료긴 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해요. 근데 시작이 끝이 아니에요. 보면요. 버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래 처음 하는 건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많은 아이들이 보면서 입시에 실패하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이 둘을 갖다가 봤을 때 쉬운 입시하고 어려운 입시를 갖다 고민한다는 거죠. 애들이 쉬운 입시를 원해요. 애들이 그럽니다. 논술을 준비하고 나서 2주 수업해 보잖아. 그러면 어려워요. 그럼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논술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거 못하겠어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제가. 그러면 너 내신 해봤지? 내신 10등? 내신 어려우시니까 나한테 왔겠지, 그치? 수능도 모의고사도 해봤지? 수능 쉬웠니? 다 어렵다 얘기하는 거죠. 이 나라 입시 중에 쉬운 건 없어요. 쉬운 입시가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아이들이 쉬운 입시를 찾으면서 이거 하다가 포기하고 이거 하다가 포기하고 이거 하다가 엎어지면서 입시가 깨지는 겁니다. 입시는 원래 어려운 거예요.
원래 어려운 거고 다만 모든 게 어려운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입시 찾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원래 입시에서 대학 가기 제일 좋은 건 학생부예요. 학생부고 다만 그건 오랜 시간의 준비가 필요한 거고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논술이 제일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논술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결코 이게 쉬워지는 포인트가 오진 않습니다. 원래 어려운 거예요. 원래 입시는 어려운 겁니다. 다만 이게 쉬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우리 애가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필요하니까 하는 겁니다. 수학 똑같잖아요. 수학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고요. 이거 만만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시로 대학 가려면 수학이 필요해요. 그럼 하는 겁니다. 근데 수시에서도 만약에 우리 애가 학생부로 갈 만한 학과가 예쁘지 않다. 우리 애가 만약에 학생 논술로 간다면 좀 더 높게 갈 수 있겠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입시를 찾는 아이들에겐 조금 더 인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입시는 원래 어려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판단하고 시작하고 버티고 나면 합격을 해야 돼요. 합격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정규반이 있습니다. 정규반은 기본기를 닦는 반이에요. 모든 대학 문제가 다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논술 문제는 이제 입시 시즌이 끝나고 나면 문제가 다 공개가 되거든요. 처음엔요 다 달랐어요. 모든 대학 문제가 다 개성이 다 달랐습니다. 근데 문제가 공개가 되면은 교수들도 자기가 보는 거죠. 내가 낸 문제, 우리 학교 문제, 다른 학교 문제 비교해 봅니다. 그러면 바로 보여요. 아, 제 학교 문제가 탁월하구나. 좋은 문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그 문제를 베껴왔어요. 옛날엔 누구를 베꼈을 것 같으세요? 서울대요.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모두가 서울대 문제 베꼈어요. 서울대가 사라지면 누굴 베낄까요? 연대랑 성대를 베끼는 거예요. 모든 대학들이 보면요. 지금 한 80% 정도의 문제를 완전하게 공유합니다. 다 공유하는 거고 20% 정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반은 약간 공사로 치면은요. 땅을 파나가는 단계예요. 기본반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쓰면 첨삭 받으면은 성적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성적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적표는요, 저는 제가 출강하는 모든 학원의 아이들 같이 보는 겁니다. 아마 개별 강사로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강생 드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얘네들이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통계라는 건 그래요. 모집단이 커야지만 무조건 신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아이들 중심으로 점수 나오고 100분이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서 나중에 저랑 상담하시게 될 겁니다. 원서 상담은 저랑 하실 거예요. 담임하고도 하게 될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건데 논술은 어렵습니다. 논술은 담임이 상담이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논술 원서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데이터가 뭘까요? 논술 실력이죠. 논술 실력은 아무도 몰라요. 담임도 모르고 컨설턴트도 모르고 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아이의 주관적인 글의 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를 취한다는 아이의 실력이 있어요. 100분위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맞춰가지고 원서 상담을 할 거예요. 끝나고 나면은 이제 대학별반 따로 생겨요. 대학별반은요 여름에는 애들이 고민 없이 볼 수 있는 대학들이 있어요. 연대, 중앙대, 성대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는 원서 끝나고 나면은 수능 전까지 많은 대학들 준비합니다. 수능 끝나고 나면은 더 많은 대학들 준비할 거예요. 아마 알고 계시는 거의 모든 대학들은 제가 짧으면 1회, 길면은 4회까지 해서 모든 대학들을 커버할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면 다음은요. 사진 좀 바뀔 겁니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보이시나요? 이 다음 단계는 합격하고 나면은요. 즐기는 단계예요. 5월 5일이었어요. 5월 5일 날 학생 하나가 사진을 보내줬어요. 보이세요? 성균관대 과잠 입고 어딘가에서 한껏 뻐기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 사진만 딸랑 온 거예요. 이게 문자였는데 이때 사진이 들어오고 한동안 말이 그냥 끝났어요. 아무 맥락도 없이 그냥 사진 하나 왔어요. 글씨는 혹시 보이시나요?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좋은 거예요. 약간 그냥 좋은 겁니다. 그냥 강의실 좁은 데서 공부하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가끔 생각나면은 그냥 문자 보내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 아이들한테 종종 얘기해 주거든요. 연락 오면은요. 애들한테 공부하라 그러면은 공부하게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소년에게 배를 만들게 하고 싶으면요. 목재를 준비하라고 시키면 하긴 할 거예요. 열심히 하진 않을 겁니다. 더 좋은 방식은 뭐냐면은 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년의 마음에 흘러서 넓고 푸른 바다에 대한 동경을 심어주면은 알아서 만들어요. 애들한테 저는 대학 얘기 되게 많이 해줍니다. 오늘은 우울하지만 좀 견디면 대학 가면 훨씬 더 좋은 세상이 열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침 10시에 건국대 모의논술을 신청했습니다. 인원 되게 빠듯하거든요. 한 1분이면 끝나요. 거기 많이 신청해 보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건대 가보잖아요. 달라요. 그냥 대학 이거랑 건대 캠퍼스랑 한번 돌아보고 일과목으로 한번 보고 나잖아요. 그러면 정말 공부할 만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는 편이긴 합니다. 바다를 보여주면요. 알아서 공부를 해요. 대학 생활을 보여주면 열심히 할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잘해요.
요거는 제가 말하는 부분이고요. 요건 제가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연대 시험장에 방문한 지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항상 시험장에 방문합니다. 작년에도 갔고 올해도 갈 거예요. 시험은 보통 3시, 3시 반 열려요. 저는 이제 11시 반쯤 도착합니다. 진짜 많은 어머님들이 와 계셔요. 아마 첫째나 있으시면은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다들 절박한 심정으로 기다리시죠. 제 자리는요, 연대 정문 앞 왼쪽 계단 위쪽이에요. 저랑 항상 저기 있습니다. 제 밑엔 항상 저 할머니가 계세요. 컴살 할머니. 저랑 되게 친합니다. 아이들 오면 응원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연례 행사예요, 저한테는요. 통통한 녀석이 오다가 지쳐가지고 한참 쉬다 올라갔어요. 진짜 많은 아이들이 만납니다. 진짜 누가 보면요, 선거운동 한다고 생각해요. 되게 신기하게 봅니다. 진 뭐지 그래요, 다들요. 시험장 앞은 이래요. 진짜 많죠. 우리 애가 붙을까 싶은데 그래도 붙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아이들을 응원해 왔어요. 수업도 하지만 항상 상담도 하고 시험장까지 찾아갑니다.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하고 하는 건 되게 좋은 일입니다. 제가 대학을 매년 찾아가는데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가 엄청 싫어하는지 아세요? 연대도 가고 고대도 가거든요. 갑니다. 올해도 작년이군요. 작년 9월에 연대를 가고 작년 10월은 11월은 고대에 갔어요. 누가 엄청 싫어하게요? 원장님이 싫어해요. 왜냐면은 제가 토요일 날 수업 빼고 가거든요. 강사가 토요일 날 수업 빼는 거는 사실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긴 하거든요. 원장님은 저도 좀 걱정되긴 하지만 원장님은 정말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설득해서 매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예뻐해 주면은요 늘 좋은 결과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한 번씩 그냥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입시 끝나고 나면은요 어머님들이 저는 어머님들하고 소통이 많은 편이긴 합니다. 이렇게 연대 붙은 친구들도 어머님이 보내주시고요. 이 친구는 고대랑 성대 붙었구나. 감사한 분이셨어요. 요렇게 요런 친구도 있어. 어머님도 계셨고 그 다음에 이거 엄청 짧아요. 정말 강하게 보내주셨어요. 성대 붙은 어머님. 그 다음에 이쪽은 설명회 왔다가 또 잘 준비해서 동국대 관공부에 붙은 학생 어머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첫 번째도 그렇고 네 번째도 그렇고 그냥 설명에 오셨던 분들이셨어요. 그냥 대단한 분들은 아니셨고요. 이렇게 설명이 어디 갔지? 있었는데 가지고 그냥 설명회 듣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냥 어머님들도 그냥 이 시점에 시간이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큰 기대 안 하고 오셨겠지만은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잠깐 보여드렸고요. 마지막은 이제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는요. 얘네들은 지금 살아있는 애들이야. 시간표 아마 찍어두신 게 제일 편하실 겁니다. 얘네들은 살아있어요. 토요일은 지나가고 있는 반입니다. 그 다음에 월수금 반들은 이제 열려요. 7월에 열리는 반들입니다. 학원들이 많이 있고 정규반이 있고 이제 단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미래탐구는요. 지금 저기 원장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미래탐구의 가장 큰 장점은 아이들이 가장 적다는 거예요. 요거는 강사로 좀 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아마 여러 말씀을 들으실 텐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판단이 필요하고요. 판단이 끝나면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움직이고 나면 버텨야 되는 겁니다. 버티고 나면은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은 지금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시작하신다면은 되게 단순해요. 저는 2등과 3등을 고민하지는 않거든요. 가장 잘하는 강사 움직이는 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올해 논술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